안녕하세요. 기계설비건설업,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배포한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작성 요령 교재와 함께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실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25년 실적신고 대상업체는 신고일 현재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로서 시공능력 평가를 희망하는 업체입니다. 실적신고의 접수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실적 관계서류의 제출기한은 2025년 2월 17일까지이고 재무제표 관계서류의 제출기한은 법인업체는 2025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개인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는 2025년 6월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이후 접수는 일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는 세계협회 공동 통합실적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실적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서류는 소속 시도회 사무처에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그럼 실적신고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신고업체가 수행한 공사 실적에 대해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전자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된 공사건은 기성실적증명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한 공사의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고 기성실적증명서를 전자적으로 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기성실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주한 공사부터는 공사 유형을 신설공사 및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개정 전 서식으로 제출하거나 공사 유형, 주력 분야, 공사 종류 등이 미기재 또는 오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사 실적으로 인정이 안 되므로 실적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작성 시 누락 또는 오기로 인하여 시공능력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의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는 한 개 협회에만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서는 기계설비공사 또는 가스시설공사 제1종에 각각 주력 분야별로 작성해야 하고 2024년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시공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실적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실적신고서류 원본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부본 일부는 업체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때 통합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워드로 작성한 서류는 안 됩니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확인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그 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성실적 신고서상의 공사건별 1년 번호는 매출처별 합계표 오른쪽 여백에 빨간색으로 표기하며 건설공사 실적은 VAT가 포함된 금액으로 1,000원 단위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202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는
2025년 2월 17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제출한 신고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함께 보유한 건설업체가 한 건의 종합공사로 계약한 공사를 종합공사 실적과 전문공사 실적으로 분리해서 신고할 수 없고 전체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또한 종합공사 실적과 전문공사 실적으로 각각 중복 신고도 불가합니다. 건설공사로 인정된 물품구매 용역 공사는 시공능력 평가 공시 후 30일 이내에 원도급 공사는 1억 원 이상, 하도급 공사는 4천만 원 이상의 경우 키스콘을 통하여 건설공사 대장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하여 기술 자격자 또는 학경력자 자격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동협회의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하므로 자격증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납입금은 건설근로자 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공사는 2021년 1월 1일, 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 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경우 전문 건설업종별로 해당 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전문업종 및 주력 분야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되고 종합공사 실적으로 관리합니다. 실적 신고 시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또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설공사 및 유지보수공사 구분을 위한 판단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공사 시점이 시설물의 완공 전후인지 판단하고 완공 전은 신설, 완공 이후는 입찰 공고 및 공사 내역 등을 통해 신설인지 유지보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신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의미하며 유지보수 공사는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 확장 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 보강, 변경하는 공사는 유지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의 신설공사 및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의 완공 전후와 관계없이 기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공사에 해당하나 기계설비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공사, 기존 가스관로 및 공급관 철거 후 새로 설치하는 공사는 신설공사에 해당합니다. 만약 신설과 유지보수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 공사 내용 규모 및 금액 등을 통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설이면 신설공사, 유지보수공사이면 유지보수공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지보수공사 사례입니다. 완공 이후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상 복구하기 위한 화장실 개량 공사, 완공 이후 시설물의 편의와 완전히 높이기 위해 개량 보수하는 화장실 수선 공사는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실적 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은 각 시도회별로
매년 12월 중에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교재를 함께 배포하고 있습니다. 통합 실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적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1차 신고 공사 실적 관련 서류를 2025년 2월 17일까지 각 시도의 사무처로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 및 평가 지침에 따라 협회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2차 신고 재무제표 관련 서류는 법인업체는 2025년 4월 15일까지, 개인업체는 6월 2일까지 제출합니다. 공사 실적은 2025년 6월 1일에 확정 공시하고 경영 상태는 2025년 7월 1일에 확정 공시합니다. 확정된 시공능력 평가액은 2025년 7월 31일까지 통합실적 관리 시스템에 공시합니다. 시공능력 평가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등의 서류는 매년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의 경우는 법인은 4월 15일까지, 개인은 5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하고 공사 실적, 경영 능력,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행 능력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시공 능력 평가액은 공사 실적 평가액, 경영 평가액, 기술 능력 평가액, 신인도 평가액 4개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공사 실적 평가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70%를 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경영 평가액은 실질 자본금 곱하기 경영 평점 곱하기 80%로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기술 능력 평가액은 기술 능력 생산액, 퇴직 공제 납입금, 최근 3년간의 기술 개발 투자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신인도 평가액은 건설업 영위 기간, 신기술 또는 우수 건설업자 지정업체, 국내 인력, 해외 건설 현장 고용업체 등 17개 평가 항목을 확인하여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이내에서 평가합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통합 실적 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서 건설 사업자를 선택하고 사업자 번호 입력 후 공인 인증을 하여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인 인증서는 협회에 등록된 사업자 번호와 일치하는 법인 범용 공인 인증서여야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1차 공사 실적 신고를 클릭하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 자료를 연계하기 위한 홈택스 자료 연동 팝업이 오픈됩니다. 그리고 홈택스 자료 연동을 클릭하면 신고업체의 동의를 거쳐 매입, 매출 자료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 실적 관리 시스템의 메뉴는 업체 정보, 기술인 신인도, 기계가스 사업자 신고, 재무제표, 서류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계가스 사업자 신고 메뉴는 공사명, 계약액, 기성액, 계약 연월일, 준공 연월일 등 공사 실적 내역에 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이 중 기술인 신인도 메뉴에서 건설기술인 정보는 보유 기술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무 분야, 자격 등급 등을 작성하며 그 외 신인도 사항인 신기술 지정관리,
경력 근로자 창업 우대는 해당 업체만 입력합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서의 해당 계정 과목을, 건설업 통계조사는 통계청 통계조사항목을 입력합니다. 서류 출력은 입력한 내용의 전체 신고 서식이 출력됩니다. 다음은 실적신고서 작성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17일까지 1차 신고는 업체 정보, 기술인 신인도, 기계가스 사업자 신고 순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서식이 날인하고 증빙 서류와 함께 2월 17일까지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2차 신고는 재무제표와 건설업 통계조사를 작성하고 신고 확정 후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 원본, 출력한 서식과 증빙 서류를 4월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합니다. 먼저 업체 기본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체 기본 정보는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본 정보가 조회되며 상호, 법인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수정이 불가하여 조회된 사실과 다를 경우 소속 시도회로 변경 신청합니다. 업체 정보 갱신을 클릭하면 출처 선택 팝업 창이 오픈되고 겹 업종 업체의 경우 원하는 협회를 선택하여 업체의 기본 정보 및 소재지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재지 정보도 협회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조회되며 본점 소재지, 본점 전화번호는 수정이 불가하여 조회된 사실과 다를 경우 소속 시도회로 변경 신청하며 업종 정보도 조회된 사실과 다를 경우 소속 시도회로 변경 신청합니다. 건설업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통계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창립 연월, 자본금 겸업 타 산업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납입 자본금을, 개인은 자산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기계설비 건설업 종사자 수 현황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적정한 공사 금액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보유업체만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본사 종사자는 본사 및 지사에 근무하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 직원 총수를, 현장 종사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하는 현장 전체에 근무하는 계약직, 일용직을 포함한 종사자 총수를 입력합니다. 대표자 현황은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조회되며 성명, 생년월일, 성별은 수정이 불가하여 조회된 사실과 다를 경우 소속 시도회로 변경 신청합니다. 대표자 이력사항은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대표자 이력사항을 경력, 학력, 포상 및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이력의 수정을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담당자 관리는 실적신고 제출 서류의 확인과 미비사항 보완 처리를 위해 실적신고 담당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1차 공사 실적, 2차 재무제표 신고 담당자를 각각 작성하며 1차, 2차 담당자가 동일할 경우 복사를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전년도 자료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전년도에 신고한 건설기술인 정보 전체가 현년도로 전환됩니다. 건설기술인이 많을 경우에는 엑셀 업로드를 클릭하여 엑셀 양식에 작성한 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이 입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술인을 추가 입력하려면 행 추가를 클릭하여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공사 제1종
주력 분야 기술 능력에 등록 기준에 인정되는 기술자로서 2024년 12월 31일 현재 상시 재직한 건설기술인의 자격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건설기술인이 퇴사 등으로 인하여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체크한 후 행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건설기술인의 등급별 배점은 특급 기술자 1.5, 고급 기술자 1.3, 중급 기술자 1.15, 초급 기술자 1, 그 밖의 기술자는 1의 배점이 적용되므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자격증을 신고하고 건설기술인 정보 입력 완료 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클릭합니다. 건설기술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표를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표를 참고하시고 그중 하나의 서류를 택일하여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자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용 건설기술자 제외,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원본을 제출합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되며 보유한 건설기술자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은 자격증 사본과 상시근무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계설비공사 주력 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의 자격 종목 및 등급은 표를 참고하시고 이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자는 모두 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관련 분야 공사실무 3년 이상 종사자로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경력을 인정받은 인정기능사는 기계설비공사 주력 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이므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스시설공사 제1종 주력 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의 자격 종목 및 등급은 표를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모두 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 시공관리 양성교육 이수자는 가스시설공사 제1종 주력 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이므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발급한 인정기능사와 남방시공협회 양성교육 이수자는 가스시설공사 제1종 주력 분야의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기술 지정관리는 신인도 평가 항목으로서 신기술로 지정받은 내용이 기계설비공사 또는 가스시설공사 제1종의 주력 분야 업무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신기술 지정서만 인정되므로 해당 업체만 입력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기술 지정 신고서, 신기술 지정 증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경력 근로자 창업 우대는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 납부 기간이 500일 이상인 경력 건설 근로자가 2019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당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 시 기술자 배점을 2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만 입력하며 제출 서류는 경력 건설 근로자 건설업 등록 창업 시 우대 신고서,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 근로자 경력 증명서, 말소 사항을 포함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공사 공사실적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신고 자료 중 2024년으로 이월된 공사가 있을 경우 전년도 자료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준공연월이 2024년 1월 이후인 공사 실적 내역을 2024년도로 전환되며 수정 입력이 가능합니다. 건설공사 실적이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여 해당 주력 분야를 체크하면 무실적 신고 처리가 되며 무실적 신고를 하여도 기술인 정보, 재무제표 등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시공 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실적 입력을 위하여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건설공사 대장 연동, 직접 입력 또는 조달청 연동 등록으로 구분하여 공사 실적 세부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대장 연동을 선택하면 건설공사 대장을 통보한 공사 현황이 자동 조회되며 신고하려는 공사건에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공사 실적 내역 입력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하여 조회가 안 될 경우 키스콘에 통보한 후 신고해야 하며 통보한 공사는 이길 오전 6시에 통합 실적 관리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직접 입력을 통한 공사 실적 신고하기입니다. 다른 신고업체가 먼저 입력한 공사 실적 중에 당사가 원도급 또는 하도급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동공사 내역이 자동 조회되며 해당 공사건에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공사 실적 내역 입력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공사 실적 내역 현황에서 계약 정보와 공사 금액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대장 통보 공사 연동 및 원 하도급 실적 신고 대상 정보 검색, 조달청 등 연동 등록 외의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한 공사의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고 기성실적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협회에 제출한 경우 조달청 등 실적증명 검색을 클릭하면 공사건이 조회되며 해당 공사를 선택하면 공사건이 조회되고 해당 공사를 선택하면 공사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설비 세부 공정은 별도로 입력해야 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기성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건설공사 실적증명 자동 연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속한 후 나라장터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 중 공통을 클릭하면 좌측에 계약 실적 증명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계약 실적 증명을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실적 증명 요청서 작성을 클릭하고 시설공사협회 서식 중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서를 선택한 후 작성을 클릭합니다. 실적 증명 요청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여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서를 작성하고 저장을 클릭하고 송신을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실적 증명 요청서 결과를 클릭하고 수요 기관으로부터 승인되었을 경우 해당 협회를 선택한 후 제출을 클릭하면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공사 실적 내역 세부 항목별로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종을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으로 선택하고 기계설비공사 또는 가스시설공사 제1종 주력 분야를 선택합니다. 세부 공사 종류는 주력 분야가 기계설비공사일 경우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 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 공사로 구분하여 선택 입력하고 주력 분야가 가스시설공사 제1종일 경우 가스시설공사
제1종으로 입력합니다. 공사 유형은 신설 또는 유지보수 중 선택하여 입력하고 계약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없으므로 자동 기재됩니다. 공종 선택 후 공종 세 분류를 선택하면 공종그룹 종류는 공종 세 분류의 선택에 따라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 토목시설, 주거시설, 비주거시설로 자동 입력되며 공종이 산업환경 설비 또는 조경일 경우에는 해당 없으므로 입력됩니다. 도급 종류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공사는 원도급을, 발주자와 계약한 건설사가 다시 도급하기 위해 제3자와 계약한 공사는 하도급을 선택합니다. 원도급 공사는 발주자의 상호, 발주자 분류,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의 7개 정보가 필수 입력사항이며 하도급 공사는 원도급자의 6개 정보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발주자 정보 중 발주자명과 발주자 분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발주자 정보 또는 원도급 정보에서 전화번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공사건 실적 입력 완료 후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전자승인 요청 알림톡 발송이 가능합니다. 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2개년 이상 걸쳐 지속되는 공사를 계약한 건은 장기 계속공사, 종합심사 낙찰 재공사, 최저가 낙찰 재공사 및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공사 중 18개 공종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해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한 공사를 계약한 건은 PQ 공사, 원안 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의 제출이 허용되는 공사를 계약한 건은 대안 입찰, 입찰자가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를 계약한 건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 설계서와 입찰 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입찰하여 계약한 건은 실시 설계 입찰. 앞에 설명한 계약 방법 외로 계약한 공사는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당년도 기성 지급액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당년도 발주자 공급 자재에게는 공공공사 원도급 공사로서 발주자가 공급한 자재 금액을 입력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금액의 2분의 1 금액은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럼 공사 유형별로 계약의 기성액을 입력하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형은 2024년도에 1억 원 계약하여 당년도에 공사를 마치고 기성액 1억 원이 발생하고 전액 수령한 경우입니다. C형은 2024년도에 10억 원 계약하여 당년도에 5억 원 기성액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2025년도로 이월된 경우입니다. E형은 2023년도에 20억 원 계약하여 기성액 10억 원을 수령하고 2024년도에 완공하여 9억 원 기성액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원도급 받은 전문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하도급하였을 경우 하도급을 선택한 후 하도급 준사항을 입력합니다. 이 경우 원도급 업체의 기성액은 원도급 업체가 직접 시공한 금액에 하도급 기성액의 2분의 1 금액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발주자 전자승인 요청을 클릭하면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전자승인 요청 알림톡을 발송합니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정보의 전화번호가 핸드폰 번호로 입력되어 있어야 알림톡 발송이 가능하고 일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을 경우 알림톡 발송이 안 되므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전자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는 공사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반려를 할 수 있으며 승인되었을 경우 신고업체는 실적증명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사 실적 추가 등록 시 저장된 공사건 중에서 공사 내역이 비슷한 공사 실적을 복사하여 편리하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저장한 공사 실적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도 가능합니다. 저장한 기성 실적의 신고 건수, 계약의 캅계, 기성의 캅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출력을 클릭하면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전체가 출력됩니다.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 공사 실적으로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상호시장 기성실적으로 변경하려면 기성실적 신고 목록에서 해당 공사건을 선택한 후 상호시장 변경을 클릭하면 상호시장 기성실적으로 이동되고 이와 반대로 전문 공사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전문 공사 실적으로 변경하려면 상호시장 기성실적 목록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변경됩니다.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신고 입력은 검색을 클릭하면 입력한 공사건 중 민간 공사건만 조회되고 2024년에 일체형 작업발판인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해당 공사건의 사용기간, 감리자명, 감리자 전화번호, 감리자 주소, 작업발판 임대업체 상호, 작업발판 임대업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신고한 전체 공사건에 대비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공사건의 비율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됩니다. 직접 시공 내역 신고 입력은 검색을 클릭하면 입력한 공사건 중 원도급 공사건만 조회되고 직접 시공한 해당 공사건을 선택하여 당년도 직접 시공분 기성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공공공사로서 계약액이 7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공사 도급금액 70억 원 이상 직접 시공에 체크하면 7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공 능력 평가에 반영됩니다. 단, 두 개 업종이 복합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도급 종류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제출 기준 중 먼저 원도급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즉 공공기관이 발주한 원도급 공사는 반드시 발주자가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공공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한 원도급 공사는 발주자가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합니다. 다만 공사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합니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가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합니다. 다만 공사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합니다. 물품 구매, 제작 납품, 용역으로 계약한 건은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해당 업종으로 제한하고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확인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을 경우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 증명서, 계약서 및 입찰 공고문을 제출하거나 현장 설치 내용이 기재된 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검토 결과 건설공사로 인정된 물품 구매, 제작 납품, 용역 공사는 시공능력 평가 공시 이후 30일 이내 키스콘을 통하여 원도급 공사는 1억 원 이상, 하도급 공사는 4천만 원 이상의 경우 건설공사 대장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2년, 2023년 공사 실적 전체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2024년 실적 신고 시 함께 신고하면 해당 연도 공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소방, 전기, 정보통신, 설계 용역, 단순 납품 등의 공사 실적과 건설업 등록 이전에 계약한 공사 실적,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한 공사 실적, 타사 지분을 포함한 공동도급 공사 실적 등은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2년, 2023년 관연도 공사 실적은 당해 년도인 2024년 공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용 확정을 클릭하면 내용 확정 팝업이 오픈되며 확인을 클릭 후 공인 인증하면 실적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고 더 이상 수정 또는 추가 입력이 안 됩니다. 만약 내용 확정 후 수정 사항이 있으면 내용 확정 취소를 클릭하여 수정 입력이 가능합니다. 회비 산정 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세부적인 회비 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회비 결제 담당자 정보에는 업체 정보 담당자 관리의 실적 담당자 정보가 조회되며 실제 담당자가 다를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결제를 클릭하면 회비를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 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결제 전 공사 실적, 기술자 정보 등의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 후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재무제표 신고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겸업종업체는 대한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겸업종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만 보유한 업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재무제표의 제출 기한을 알아볼까요? 법인 업체는 2025년 4월 15일까지이고 개인 업체는 6월 2일까지 기한을 준수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원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 감사 대상은 화면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말 결산법인 이외 업체는 직전 연도에 정기결산서를 제출합니다. 건설업 외에 타 산업을 겸업하는 건설사업자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계정 과목을 건설업과 겸업 매출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여기서 겸업 매출액이란 건설 용역업,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장비 임대업 등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금액 대비 실적 신고액이 110% 초과할 경우에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재무제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신고는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2차 재무제표 신고를 클릭하면 재무제표 신고 자료를 연계하기 위한 홈택스 자료 연동 팝업이 오픈됩니다. 그리고 홈택스 자료 연동을 클릭하면 신고업체의 동의를 거쳐 재무제표 자료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입력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산서 유형은 정기 결산서, 감사 보고서, 진단 보고서, 게시 재무제표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입력하고 진단기관 정보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 회계법인 또는 진단기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후 재무상태표 입력 화면에서 홈택스 자료 연동을 클릭하면 전체 계정 과목이 조회되며 원본과 대조하여 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 재무상태표 원본 기준으로 수정 입력하고 차입금은 차입금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손익계산서 입력 화면에서 홈택스 자료 연동을 클릭하면 전체 계정 과목이 조회되며 원본과 대조하여 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 손익계산서 원본 기준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계정 과목의 금액은 원 단위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원가 명세서 입력 화면에서 홈택스 자료 연동을 클릭하면 전체 계정 과목이 조회되며 원본과 대조하여 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 원가 계산서 원본 기준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계정 과목의 금액은 원 단위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기술개발 투자비는 2024년도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와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명세서,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명세서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을 건설 부문과 비건설 부문으로 구분하여 1,000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술개발 투자비 인정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 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완료 후 작성된 것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록증 서본과 함께 2025년 4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상용 종사자 월 평균 종사자 수는 영업기간 중 상용 종사자의 각 월말 종사자 수 합계를 영업월수로 나눈 평균 종사자 수를 남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연간급여는 종사자에게 연간 지급한 급여 총액을 입력합니다. 급여 총액은 각종 세금, 기여금, 보험금, 적금,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급여액으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임시종사자 연간 투입 연인원은 2024년 1년간 건설공사에 매일 투입된 임시종사자의 연인원수 총합계로 남녀 구분하여 각각 입력합니다. 납부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로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무제표 작성 후 내용 확정을 클릭해야 2차 신고가 완료됩니다.
끝으로 실적신고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적신고 1차를 선택하면 봉사실적 관계 서류를 출력할 수 있고, 재무제표 신고 2차를 선택하면 재무제표 관계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겸업종 업체의 경우 실적신고 현황에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협회를 선택하여 출력을 해야 합니다. 신고 서류는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로 구분되어 있고, 선택 서류는 해당 업체만 작성하여 협회 제출용 및 신고업체 보관용 2부를 작성합니다. 대표자 이력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4부는 전년도 제출 서류와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제작한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작성 요령을 시청해 주신 실적신고 담당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습하신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실적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누락 또는 오작성으로 인하여 시공능력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